자,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면 하나 참으로 신기한 거는요. 언론들이 뭐 돈이 누가 먹었니, 어디로 흘러갔니, 누가 이걸 주도했니, 이런 거는 엄청나게 보도를 하는데, 보도를 잘 안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분양된 아파트의 가격이 그렇다고 솔직히 말하면 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지역보다 초고가도 아니었어요. 조금 비쌌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대한민국의 아파트들이 어떻게 해먹는데 이재명이 공영과 민영을 같이 한다고 해놓고 결국 그들처럼 똑같이 해먹는 구도를 짜놨다. 이런 부분을 비판을 하고 대한민국의 이런 지방자치단체나 관이 이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어떻게 관여해서 부패를 저질러서 빼먹어도 그 가격, 아파트 여러분들이 결국 분양을 넣어서 몇백 대 1의 경쟁을 거쳐서 분양받는 아파트 가격이 합리적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어야 될 건데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직접 시행도 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배당도 받아 먹었고 수입 중에 화천대유와 관계사가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 땅을 필지를 5개를 헐값으로 받았어. 총 15개 중에 3분의 1을 받았어. 여기에 2256가구를 분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6,000가구가 안 되니까 3분의 1이 좀 넘는 걸 분양해서 1조 8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공사비 등 원가를 제한 분양이익이 4,500억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예요. 국내 도시개발 프로젝트 중에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고수익이라는 겁니다. 자,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등이 받은 배당금 4,040억과 별도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8,540억이 됩니다. 총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게요. 화천대유는 성남의 뜰로부터 대장동 지구 전체 15개 블록 중 5개 블록 3분의 1에 이 15만 109평방미터를 매입을 해서 싸게 매입했죠. 65% 가격이에요. 그래서 전용 85평방미터 보통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그 이하 아파트 경쟁률이 제일 심했는데 182대 1. 이런 필지 5개를 따내어서 이 필지에다가 어떤 건설회사를 시켜 식용을 시켰는가 하면 퍼스트힐, 프르지오, 그리고 포스코의 더샵 판교 포레스터 등 1964가구를 분양했다고 합니다. 입주자 모집 광고를 통해서 확인한 평당 분양가는 2,047만원으로 분양가 총액이 1조 3,890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올린 누적 분양 매출이 1조 981억이고 여기에서 지금 토지비, 공사비, 금융비를 빼고 매출의 21.4%인 2,352억을 남겼고 해당 아파트는 이미 올해 5월 분양했고 지난 해말 기준으로 중도금 일부 잔금이 남아있어 분양 매출이 아직 다 잡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행된 분양 계약 잔액이 또 있다는데 이것이 3,190억쯤 될 거라는데 지금 그 9월 15일인가 했다라는 SK 더 테라스 부분이죠. 그건 아파트가 아닌 이 도심 생활주택인가 그걸로 분양했다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면 총 매출이 1조 4,072억이 예상이 되고 여기에 지난해까지 올린 수익률을 추산하면 화천대유의 누적 분양 수익은 3,035억쯤 될 거고 또 이 화천대유가 남은 연립주택 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난 9월 16일 분양했는데 여기서도 또 3,500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들어올 또 분양이익이 1,400에서 1,750억쯤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천대유가 분양을 통해서 다 벌어들일 돈은 1조 8천억이고 또 분양해서 벌어들일 이익만 4,500억에서 4,800억 정도로 국내 도시개발 프로젝트 역사에 기록적인 대수익을 남긴 사건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분양과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보고 있잖아요. 분양이 된 거는 평당 얼마였다고요? 2,047만 원에 분양했고,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은 3,44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자,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2019년 1월 달에 인터넷에 올려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합니다. 대장동이라는 것은 이 판교 바로 옆에 경부고속도로 변에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판교 신도시가 2019년에 1,600, 1,7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바로 앞에 산속의 평지에 논밭으로 형성된 대장동이라는 지역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대장동이라는 게 양쪽에 좀 200~300m짜리 산이 있고, 그 가운데 분지처럼 땅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린벨트였는데 이재명이가 시장이 되기 전에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도시개발이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LH가 하려고 했는데 대기업 건설사들이 로비 활동을 해서 LH에서 뺏어버렸어요. 민간 개발로. 그래가지고 공영 개발을 하려 했던 게 민간 개발을 하도록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명박이 때 이제 그렇게 좀 됐죠. LH가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인 논밭으로 형성된 그린벨트 지역 땅값 해봐야 평당 몇십만 원 했을 건데, 그걸 개발해서 아파트로 분양하면 이웃 아파트 가격들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커지겠느냐. 지금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바른미래당이 이재명이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한 바로 다음날 이재명이 선거에서 2018년 6월 이제 선거 이틀 전에, 그러니까 6월 11일 날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지구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뭐라 했는가 하면, 제가 성남시장을 맡게 되었을 때 제가 성남시장 선거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남의 대장지구라고 하는 분당과 판교 사이 논밭 30만 평이 있었고, 이 논밭이 그린벨트인데 여기를 개발해 가지고 아파트 상업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남을까요? 10배. 제가 아주 싸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냥 평당 200만 원 남는다 했더니 30만 평을 곱하면 6천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이때 이재명이 직접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원래 LH가 사업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소속 신모 의원이 국정감사 때 이걸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돈 남는 것을 왜 공기업이 하느냐, 민간에 넘겨주라, 이렇게 압력을 넣어가지고 결국 LH가 포기했습니다. 요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지금 이 30만 평이 6천억이 땅값만 해도 남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몇십만 원에 사서 거기 아파트를 평당 2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 20평 아파트를 짓는다 해도 평당 한 평에서 한 2천만 원에 분양하면 한 4억 정도 남을 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사회 간접 자본비까지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좀 더 쓰여진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돈이 남을 거다. 그래서 그린벨트일 때 평당 몇십만 원밖에 안 할 저 땅에 아파트를 지어서 천문학적인 돈이 남는데, 자, 이재명이가 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 동생이, 신모씨 동생이 업자한테 억대 뇌물을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물론 나중의 일입니다. 이렇게 로비를 하고 업자들이 그 대장동 일대 땅을 다 사놓은 거예요. 확신이 없었으면 샀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 재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제가 당선돼 버린 겁니다. 그냥. 그리고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수천억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이 개발하게 해줄 수 없다. 성남시 공영 개발한다라고 공영 개발에 체크 표시를 하고 제가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요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가 사인해서 공영 개발한 게 이 모양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고 개발 사업이 확정되자 정치권에서 공영개발을 민간으로 돌리고 말았는데 그 전에 대기업이 대장동 일대 땅을 많이 사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영개발을 하려 할 때 성남시장에 당선됐고 그래서 이재명이 공영개발에서 사실상 민영개발이 된 게 부정한 로비 때문에 그리 됐는데 자기가 최종적으로 공영개발로 바꾸었고 성남시 안에 인허가 결정은 성남시장한테 있는 걸 이용해서 정치인 여러 명이 구속되고 성남시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건설회사들이 컨소시움을 해서 자기들이 직접 했으면 엄청나게 남았을 건데 이재명이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하게 해서 건설사들이 공사비만 받고 건물을 지어줘야 되는 하청업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이걸 할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대기업 건설사들과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 컨소시움에서 이 엄청난 돈이 발생할 건데 사업권을 성남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성남시에 5,503억의 이익을 보장하겠다. 이래서 이제 수익 확정형 개발 사업을 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대장동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이 작년 지자체 선거할 때 이 사업이 대부분 진행이 됐고 토지가 다 분양됐다 100% 이렇게 말을 했고 도시개발계획에 보면 국민임대 221 그리고 국민임대 1200가구라고 해서 임대 아파트가 1441 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를 1822억을 사전에 확정해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짓는 아파트에서 5,503억의 수익을 가져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1,830억의 수익이 대기업 아파트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국민임대 1,441가구와 공공분양 아파트 부지 매각에서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은 2014년 1월에 이 아파트를 판교 분당 신도시 아파트보다 5,600만이 저렴한 당시 가격으로 평당 1,100만원에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래서 이재명이가 5,503억의 수익을 남겼고 920억을 대장동 주변 도로와 터널을 만드는 데 썼다. 그래서 자기 말로 5,503억을 벌어서 계속 신나게 썼다. 1,000억은 도로 터널 만드는 데 썼다라는 발언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교통 기반까지 해줬다는데 대장동 주민 말을 들어보면 인프라가 개떡이다라고 이야기했고 2,800억을 성남구시가지 공단을 사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는 쪽에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돈이 1,800억 좀 더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어떻게 쓸지 못하고 1,800억이 남아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돈이 100%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800억이 남아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핵심적인 그때 대장동 사업에 대한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한 논란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이 국민임대 아파트 부지 1,822억 나중에 은수미가 팔아서 1,830억에 팔았죠. 이거를 1,441가구 용도로 남겨뒀고 이거는 이 대장동 수입에서 사실상 처음에 5,503억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보면 조선비저에 성남동 환수 대장동 배당금 중 1,830억은 서민택지 매각 수익이라는 거예요. 원래 총 공공환수 5,503억 중에서 1,830억은 민간에서 내게 돼 있는데 이재명이 1,800억은 못 썼다라고 하는 것이 공공 임대 부지 자체를 갖다가 사업자에 팔아서
들어오기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공 용도로 부지들을 사업자한테 팔지 못하고 이게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면 결국은 일반 사업자한테 팔아버린 경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환수하기로 했던 1830억이 무주택자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계획서에 봐도 임대주택 부지 사업 배당 이익이 1822억이라고 책정해 난 부분에서 결국 그 임대주택 부지를 그 수익은 들어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임대에서 토지 용도를 임대해서 분양으로 바뀌어 버려서 그래서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남시는 유찰이 계속되어 6개월 이상 매각되지 않으면 분양 방법을 전환할 수 있다며 사업자를 민간 분양으로 하겠다고 했으나 공공 분양과 공공 임대를 함께해 공공성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1441가구에 국민 임대주택이 들어서야 될 부지가 이제 공공분양 749, 공공임대 374로 이 공공임대가 확연하게 줄어들어 버리는 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임대주택만 애초 계획서에 분명히 1441가구에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돼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면 국민임대주택이 374가구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의 1830억 환수 부분은 국민임대주택이 줄어드는 걸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이 대장동 사업에서 분양가가 저렇게 높아진 부분이 누구 손으로 들어갔느냐? 다 화천대유 관계자들 손으로 들어갔지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 저렇게 줄어든 것도 다 그 이익이 어디 가겠습니까? 업자들한테 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재명의 대장동 공영 개발의 실체입니다.